시사 썰 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은 손석희입니다.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전개 속에서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도쿄는 베이징의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화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입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날로 치솟는 가운데 나온 이 직접적 경고에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은 도쿄의 발언을 순수한 망상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경한 문구 뒤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배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개입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협은 타이베이를 지지하는 연합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스스로 체감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았듯 큰 소리로 포장한 위협은 종종 초조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치가 높아지는 와중에 대만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전략적 한 수를 두었습니다. 필리핀의 군사기지 현대화를 위해 재정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통상의 원조 수준을 훌쩍 넘어선 조치로 영내 협력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뚜렷한 전환을 드러냅니다. 말보다 돈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팜즈엉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판세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나라는 제1열도선 남측 관문에 자리하며 서태평양을 제어하려는 어떤 강대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1방어선입니다. 타이베이의 전략적 시야에서 이 사실이 비껴갈 리 없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강화하는 예산 투입은 생사를 건 수입니다. 만약 필리핀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면 대만에서 일본에 이르는 방어망 전체가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베이징에 보낸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대만 병합 시도는 더 이상 섬 내부의 저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결속되는 영내 연계망의 반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략적 무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더 이상 얻어맞기만 하는 약점이 아니라 집단 방어의 단계들을 조율하는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말뿐 아니라 동맹국 영토 위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중국해의 긴장은 갑자기 적색 경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국의 군함 30척으로 구성된 편대가 필리핀 서쪽 해역에 동시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력은 전술 편대를 이뤄 포위 배치를 취했고 이 지역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들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영내와 국제 세력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더 큰 우려를 부르는 것은 군사 소식통을 통한 유출 정보입니다. 베이징이 자원과 전략적 요충지인 스카버러 암초에 고정 감시 기지를 추진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본토에서 채 20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통신과 보급로를 먼저 봉쇄하려 들었던 장면이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이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구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동남아의 생명선인 해상로 전체를 감시하고 잠재적 공세에서 대만 서쪽 관문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단계 상승이 됩니다. 필리핀의 주권 해역, 곧 안전한 후반기 외부 세력에 의해 걸어 잠기는 것입니다. 한미 해군 지휘관의 말처럼 전략적으로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선을 제대로 넘는 겁니다. 워싱턴의 대응은 매우 빨랐습니다. 미국은 전자정찰 자산을 추가로 전개하고 분쟁 해역 인근의 해군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 경보는 펜타곤과 백악관 내부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베이징이 실제로 스카버러에 시설을 건설한다면 영내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군사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도쿄발 유출 정보는 베이징 당국을 경계 태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주력 항공모함, 즉 랴오닝과 산둥을 무력화할 군사 옵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이 돌연 격침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파장은 단순 군사행동을 넘어 베이징의 해양 군사 체면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위협받으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과신으로 자주 넘긴 계산처럼 허세는 해상에서 불역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왜 이처럼 결연한 방안을 준비하는가? 해답은 심층 안보 우려에 있습니다. 도쿄에겐 중국의 대만 공격이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타이베이가 점령되면 다음 목표는 양국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압니다. 수세에 몰리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베이징은 분노했습니다.
황우시보는 일본의 항모 타격 구상을 망상이며 광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와 함께 누구도 중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친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군사 세계에서 이런 과격한 수사는 깊은 불안의 반영일 때가 많습니다. 일본이 이제 단순 방어국이 아니라 정면 대치에 몰리면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춘 군사력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베이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집센 장인처럼 볼트 하나까지 다시 조여가는 중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부심, 이즈모급 다목적함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전력은 F-34B 라이트닝2 운용을 위해 개조되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과 은밀 타격 능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이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시가 아니라 명확한 억지 메시지입니다. 베이징이 무모하게 움직이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중국 항모 격침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때 군사소설 속 이야기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일본 방위성의 실제 선택지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도쿄의 대만 문제 개입 시 혹독한 대가를 거듭 경고합니다. 그 대가가 전면 경제 보복인지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전쟁인지 아니면 일본 본토까지 전장을 끌고 오겠다는 것인지 외교적 분노로 포장된 문장들은 동아시아가 새로운 냉전 양식으로 들어섰음을 더 선명히 보여줍니다. 과거 미소의 핵과시와 우주 경쟁에 치우친 냉전과 달리 지금의 대결은 다층적 전략 경쟁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의 연합은 중국을 두르는 포위망을 점차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립시키려다 오히려 스스로 고립의 수렁에 빠진 전례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미국의 동맹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상시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역의 타격 수단을 포함하도록 방위를 재편 중입니다. 필리핀은 남측의 받침점으로 의존적 조연이 아니라 다수의 현대화된 후방기지를 바탕으로 한 움직이지 않는 항모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보호만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억지 태세 구축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늑대전사식 외교로 주변국을 위협할수록 영내 반응은 점점 일관되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힘의 과시라기보다 포위 공포를 감추려는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북과 중앙과 남세 방향의 포위를 구성하는 그림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북쪽의 일본, 중앙의 미국, 남쪽의 필리핀의 동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다면 전쟁의 쉬운 탈출구는 없습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계산은 또렷해지고 필리핀의 역할은 연합 방어망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은 필리핀 영내 군사기지 현대화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의 공세에 대비해 남측 문턱을 조이는 전략적 분기점입니다. 이번 선택의 이유는 후방 지원과 지리입니다. 필리핀 북부 섬들, 특히 미국과의 강화 국방협력협정, 곧 EDCA 틀에 있는 지역은 군수망의 제2방어선으로 간주됩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면 충돌이 나면 연합 공군은 급유와 정비, 전력 회전을 위한 전략적 경유지가 필요합니다. 대만 본섬의 기지들만으로는 그 역할을 전부 떠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기지들이 전술과 안전 측면에서 최적의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대만의 투자 결정은 비밀이 아니라 전쟁의 첫 발포 이전부터 계산된 방어 전략의 일부입니다. 전선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신속 개입이 가능한 후방, 레이더 허브, 주둔지로 얽힌 다국적 방어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이를 잘 알기에 마닐라의 모든 움직임은 중국 정보기관의 촘촘한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역시 계획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이 필리핀의 핵심 군사시설, 해군기지, 전술비행장, 활주로 체계를 지원하도록 장려했습니다. 활주로가 한 번씩 연장되고 레이더 장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미군의 긴급 대응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이는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연합의 자원을 총동원해 단단한 방어벽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각계격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도쿄와 타이베이, 마닐라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재정과 기술, 군사 능력으로 팽창 억제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안보의 크라우드 펀딩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행동하는 주체는 대만만이 아닙니다. 위협 시 중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음을 공언한 일본은 최근 필리핀에 전략적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정찰기 TC 95대입니다. TC 90은 단순한 수송기나 훈련기가 아니라 하늘의 눈입니다. 현대전에서 정보를 먼저 쥐는 측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체들은 필리핀 해군이 배타적 경제 수역 전체를 넓게 감시하도록 돕습니다. 그곳은 중국 선단이 은밀한 압박을 일삼는 곳입니다. 필리핀이 관리하는 해역은 수십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러 수상함만으로는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공중 정찰 능력은 필수입니다.
TC-90은 다층 원거리 감시망의 첫 단추입니다. 일본이 TC-90을 넘긴 이유는 인도적 호의가 아니라 전략적 생존입니다. 필리핀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의 열도 방어선이 위태로워집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대규모 작전이 시작될 때 제1 방어막이자 최전선입니다. TC-90의 등장으로 남중국해의 하늘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중나라이에 곧장 닿습니다. 일본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모든 움직임은 감시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핀이 버티면 일본은 방어와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더 확보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대만, 필리핀이 각자의 역할로 태평양을 중국이 쉽게 지배할 수 없는 바다로 바꾸려 협력하는 것입니다. 팀 댄스는 각자의 파트가 살아야 완성됩니다. 태평양의 하늘과 바다에는 새로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투기들이 미군 항공기와 함께 전투 대형을 이루고 아래 바다에서는 현대식 순시함이 루손 서쪽 해역을 가릅니다. 이는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략 연합이 한 걸음씩 현실로 만든 광경입니다. 한때 낙후한 장비와 노후 함대, 뒤처진 통제 체계에 의존하던 필리핀군은 일본의 원조, 미국의 훈련, 영내 파트너들의 정보 공유로 눈에 띄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연합 방어 사슬의 필수 고리로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누구도 감정이나 동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단순한 동남아 국가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어떤 군사 대결에서도 생명선이 되는 전략적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워싱턴과 도쿄, 타이베이의 전략가들에게 필리핀의 군 현대화는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전선의 반대편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최근 마닐라는 필리핀 서쪽 바다에 중국 군함 30척이 전술 배치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민간 어선이 아니라 수적 압박과 회색지대 장악을 겨냥한 계획적 전력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민병대 성격의 선박을 어선처럼 위장해 정규 순시함과 뒤섞는 수법을 즐겼습니다. 발포하지 않고도 주권선에 바짝 붙어 주야로 상존 압박을 가해 영내 해양 법집행 세력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름부터 피곤한 소모전이자 지구전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소식도 나왔습니다. 필리핀 대법원 전 판사 안토니오 카르피오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 고정식 레이더 기지를 지을 준비를 하는 듯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베이징은 필리핀 연안 바로 맞은편 잠발레스 주 앞바다에 전략 감시 체계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영내 군사활동과 항해, 통신이 모두 감시 범위에 들어갑니다. 스카버러는 멀지 않습니다. 본토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이곳에 레이더가 서면 루손 일대는 중국의 스캔 범위라는 뒤뜰이 됩니다.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마다 수빅항에서 군함이 출항할 때마다 추적과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조기 탐지로 우위를 점하는 현대전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버러는 단순 분쟁 지점이 아니라 영내 전략 인식의 금지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공세의 눈과 귀를 먼저 세우려던 습성의 복사판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은 지체 없이 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전략 자산을 분쟁 수역 가까이 보내 연쇄 반응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은 영내 동맹과 함께 고고도 수면 심해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도쿄는 레이더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상 감시 활동을 늘려 서태평양 방어 고리의 필수 고리로 필리핀과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맹들은 베이징의 계산을 간파했습니다. 스카버러가 중국 손에 떨어지면 방어 체계의 서쪽 날개는 빗장 없는 문이 되어 안에서부터 뚫릴 것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대규모 일격이 아니라 요지들을 하나씩 차지하는 회색지대 방식입니다. 섬 전체가 아니라 스카버러 같은 전략적 교두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연합의 공개 견제가 이어지자 그 계산표는 점점 어긋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더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이나 니미츠가 나타날 때마다 중국 전력의 대형은 곧잘 흩어집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약자를 상대로만 유효할 뿐 기꺼이 싸움을 건 초강대국 앞에서는 곧 빨간색 경계구역으로 바뀝니다. 베이징의 지휘실에서는 경보가 울립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스스로를 묶어두던 일본은 현대화된 군사력으로 돌아왔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즈모급은 F-30AB를 태워 대양에서 선제 옵션을 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괌과 하와이의 B-1, B-2, B-52 폭격기가 중국 영공 밖에서 파괴적 타격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ADCA 기지들이 가라앉지 않는 항모로 변해 필리핀이 전장을 맞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호주도 공식적으로 가세했습니다. 현대적 전투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과 통합된 방어망으로 남태평양에서 또 하나의 창끝을 보탰습니다. 이쯤 되면 연합의 포위가 지도 위에서 또렷이 보입니다. 베이징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지만 현대전의 우위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쪽이 차지합니다. 지금 우위는 연합 쪽에 있습니다. 한때 약점이던 필리핀은 이제 교차점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브라모
브라모스, 일본의 TC-90, 그리고 기지 현대화로 전략 전개 중심지로 바뀐 필리핀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무기는 더 이상 돌격만이 아니라 초정밀 무기, 초감도 레이더, 감시 위성입니다. 대만의 필리핀 기지 업그레이드 지원은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단호한 선언입니다. 선이 그어졌고 넘으면 전례 없는 집단 대응의 대가가 따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남긴 교훈처럼 부당한 전쟁을 향한 세계의 인내심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시사썰전이었습니다. 시사썰전은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